관행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은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서인지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흉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덮어버리곤 하는데요. 관행으로 얼룩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정수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협회의 관행들, 예, 체육 오늘 요즘 뭐 이제 이런저런 협회들이 논란이 많잖아요. 예. 특히 체육 쪽 협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종목 금메달 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이제 경기 직후에 배드민턴 협회에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 주목도 받았고, 이제 협회란 도대체 어떤 데인가, 대한민국의 멀쩡한 협회는 양궁협회밖에 없는 것인가, 많은 이제 얘기들이. 펜싱 협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펜싱 협회도 좀 괜찮나요? 예. 어쨌든 대한체육회 출입 기자였었으니까 출입 안 저는 해봤어요? 체육부는 안 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축구협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출입을 했고, 그리고 아니요, 대한체육회 소속이기도 하죠, 한때는. 예.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운동 종목 중에 사범 자격증을 따려면 대한체육회 소속인 거죠. 검도 예전에 예, 하셨었잖아요. 그런 예, 예. 근데 이제 보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만든 특수법인입니다. 사실은 특수법인인데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목적은 체육진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감독 지휘하에 들어가서 그리로부터 예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수법인이긴 한데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복잡하게 다 규정이 안 돼 있는 건 민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라는 곳은 이사회가 있고 네. 대의원 총회가 있고 12개의 뭐 경기위원회, 뭐 심판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가 이제 크게 있고 몇백 명이 근무합니다만은 그 산하에 가맹단체가 이제 배드민턴, 펜싱, 수영, 양궁 5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구협회나 이런 데는 거기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도 다 일단. 들어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어야만 대학 입학 특기자 문제라든가 등등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군대 문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17개의 시도체육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왜냐하면 어느 선수가 잘하는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예. 시도체육회가 관장을 안 하면 사실 전국에 있는 훌륭한 선수들을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17개의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엄청 큰 조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4,500억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1년 동안 살림을 꾸리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4,500억 중에 이번에 배드민턴이 문제가 돼서 보니까 71억 2천만 원이 예산으로 배드민턴 협회는 나가고 있다. 근데 체육회에서 주는 돈이 71억이고 예. 그런데 각 협회마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을 이제 땡겨와야죠. 땡겨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스러운 말을 쓰다. 아니요. 아니 뭐 아주 당겨온다. 당겨온다. 아니요. 제 어감은 땡겨온다가 훨씬 더 좀 그래서 와닿습니다. 지금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 예. 선수에 대한 포상금은 그 당겨온 돈에서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선수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는 뭐 연금 같은 게 있죠. 그거 약간을 빼놓고 나머지 그 팀을 운영하거나 그 팀이 훌륭했을 때 주는 또는 선수가 잘했을 때 주는 포상금은 사실은 협회가 개별적으로 당겨오는 돈에서 줘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큰 기업의 회장님을 어떻게든 모셔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 회장님이 협회장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수완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 이제 또 큰 자선 아니 그러니까 큰 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잘 유치하시는 분, 후원금을 유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축구협회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정몽규 회장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쪽에서 잘 되는 데는 있잖아요. 인기 네. 종목은 그렇지만 뭐 비인기 종목 아마 핸드볼이었던가요? 예. 올림픽이 치러져야 되는데 회장님이 그만두셨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선수들 계속 지원해야 되고 선수들이 훌륭히 싸웠으면 나중에 포상금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지금 있는 이 배드민턴 협회는 회장님이 큰 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완이 좋은. 예. 예. 예를 들면 지역 정치인이나 중앙 정치인들과 나름대로 돈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연결해 가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그것도 아니면 예. 중앙에
대한체육회에 잘 보여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유지하는 정치꾼. 뭐 이런 정도의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갈등의 중심축은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부상 관리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그 협회에서 이제 돈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용품 회사하고 후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기 나갈 때마다 입어야 되는데 신거나 입어야 되는데 안세영 선수는 개인 이제 기량이 있으니까 개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고 싶다라고 했는데 협회 쪽에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조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이게 완전 민간의 영역이라서 예. 법으로 굳이 뭐 제한을 한다든지 정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어떤 리그가 활성화돼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표팀이 팀으로서 협찬사를 구해서 그 유지하는 것의 무게가 좀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고 사실 인도네시아 같이 배드민턴이 굉장히 인기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죠. 완전히 자율화를 해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뭐 옷, 신발 전부 다 자유롭게 개인 스폰서를 받도록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시장의 싶어요. 선택과 이제 관행들 예.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약간의 그 미묘하긴 한데 대개 외국 같은 경우 팀이 스폰을 받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그 남녀 선수단이 구성이 돼 있을 거니까 예. 그 팀을 내놓고 스폰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협회가 주관을 좀 해야 되겠죠. 개인 선수에게 후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는 예. 그 돈이 협회로 들어와서 협회가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에서도 네. 좀 기금으로 넉넉히 여기저기 쓰고. 예. 근데 이게 선수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다 기업들하고 맞상대를 한다 그러면 협회로서는 조금 불만이죠. 그래서 팀 아니면 협회가 받는 걸 원할 것이고 특히 협회로 들어오면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신발만큼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스폰을 받아라. 아. 왜냐하면 신발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오른발은 발등이 훨씬 더 왼발보다 높아요. 예. 근데 볼은 또 왼발이 훨씬 더 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신발 그 배드민턴 경기 보셨죠? 얼마나 그 뛰어다닙니까? 근데 신발은 좋아야 되거든요. 맞춤형으로 본인이 좀 받을 수 있으면 그 좋겠네요. 선수의 발을 계속 체킹을 하면서 그 발에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발에 익숙해지도록 신발이 착착 달라붙도록 해줘야 되니까 예. 신발은 신경을 많이 써. 이게 상의에 그냥 뭐 유니폼하고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신발은 무조건 개인이 알아서 얼마든지 스폰서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의 선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야 여지껏 그런 거 따지는 애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너만 그래? 너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야 실력 좀 있다고 조금 너 혼자 튀겠다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대표팀 그 배드민턴 협회 국가대표팀 스폰서는 요넥스 코리아라는 요넥스. 데고 그리고 안세용 선수의 소속사 그 후원팀은 테크니스트라는 데고 그리고 개인 스폰서는 또 나이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세 가지 스폰이 갑자기 다 이제 겹치면은 이거를 어떤 대회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막 충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넥스 같은 경우는 라켓 전문이니까 어차피 거기 걸 써야겠죠. 그렇죠. 되겠네. 라켓은 뭐 그렇다고 근데 치고 옷도 있고 다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스포츠 선수들 보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예. 돈 자기 많이 내는 스폰서. 사람이 예, 그냥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요건 라켓만 받겠습니다. 요건 신발은 그쪽 회사하고 하겠습니다. 유니폼은 저쪽 회사. 선수가 자기의 신체 부위를 나눠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안세영 선수 발언을 계기로 배드민턴 협회에서 진상조사위를 이제 꾸렸는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사흘 전에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런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려면 정관의 규정이 있잖아요. 예.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은 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단지 긴급하거나 경미할 때는 회장이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보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경우에 회장이 뭔가 이 사건에 있다는 경미하진 않잖아요. 금메달 따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았어요. 회장이 7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사회를 알려서 소집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15일에 갑자기 조사위
위원회 구성을 만들어서 그게 절차적으로 정관을 위반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문제를 삼으려면은 삼을 수도 있고 뭐 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지금 여론이 다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절차 하나하나도 다 좀 제대로 지켜라라고 좀 하는 건가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절차 위법은 가장 흔한 거고 중요한 거라서 예.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니까 이건 잡아야죠. 아 이건 잡아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절차 위법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단체들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기도 하고 뭔가 정해놓은 것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내용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회들끼리 다 정관 베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휴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됐을 거고 평소에 다소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게 종목단체도 많고 지역단체도 많고 하니까 미처 캐치가 안 되는 상태가 몇 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했다가 사건이 커져서 문제가 된 걸 수도 있고요. 상당히 좀 병 기자님. 복잡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체육은 복잡한 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체육은 예. 4개밖에 없어요. 생활체육, 예. 그다음에 학교체육, 예.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 생활체육 아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생활체육, 네, 그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 체육. 학교체육 했고 예. 생활체육. 예. 일단 올림픽. 올림픽? 네 예. 개. 왜냐하면 올림픽은 IOC에 준하는 올림픽위원회가 국가별로 세워지게 돼 있으니까. 엘리트 체육하고는 또 또 다른 다른 문제죠. 차원인가요? 예. 그거를 겨냥해서 물론 엘리트 체육을 하죠. 아세안 게임, 올림픽위원회 이런 거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건데 그 중에 올림픽을 아예 또 따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분리돼 있던 걸 몰아가지고 대한체육회한테 넘겨줬어요. 예. 근데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이기영 회장. 다시 한번 하겠다고 지금 네, 문체부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문체부는 그게 싫어요. 일단 다시 국가가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갖고 벌써 몇 년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체육회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문체부의 감독을 계속 받고 예산도 문체부로부터 받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 관광부면 관광을 하든지 문화만 하고 체육은 우리한테 떼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부의 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게 대한체육회의 꿈인 거죠. 예. 그렇다고 민간을 완전히 빼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IOC에 준하는 각 국가별 올림픽위원회는 국가기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예. 뭔가 민간하고 또 거버넌스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다 미묘하게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내놓기 적어도 안 주려고 그러고 대한체육회는 빨리 독립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배드민턴 협회한테 니들이 감사할 문제가 아니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눌러버리겠어 저것들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또 복잡한 게 대통령은 스포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관장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고 예. 국무총리 산하에 스포츠 정책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저 유인촌 장관은 국무총리 산하로 다 갖고 들어가서 자기가 관장하는 걸 원하는 거고 예. 대한체육회는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빨리 그대로 해 주세요. 스포츠위원회로 해갖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정부 기구처럼 저희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회로 이제 남고 싶어하는 예. 뭐 이런 문제가 근데 있군요. 정부 기구처럼 남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게 배드민턴 협회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알력 다툼까지 지금 같이 그러는 거죠. 겹쳐 있는 거예요? 서둘러서 대한체육회도 우리가 진상조사 하겠다고 그러고 문체부에서도 거국적인 진상조사를 또 하겠다고 그러고 대통령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는 건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자기들끼리 감사해봤자 니들 비리를 니들 손으로 얘기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하고 싶어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쳐지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선수한테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네. 안세영 선수가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제 몸 관리도 부상 관리도 잘 안 됐다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 변호사님과 각각 얘기 좀 들어보죠. 일단 저는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 중에서 그 빨래 얘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진짜 많아요. 빨래 문제가. 빨래요? 네, 저는 정말 이렇게
첫 번째 놀랬던 게 와 이렇게 많은 엘리트 체육 분야가 존재하다니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은 전혀 모르는 게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빨래를 시킬까. 그래서 그 어떤 관행이 정말로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계속 있어온 거의 한 부분이고. 군기 잡는 건가요? 그럼 빨래가? 네. 배구의 이영경 선수도 내가 빨래를 하러 왔는지 배구를 하러 왔는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사실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일원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징계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대한체육회로 징계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예. 대한체육회에서 항상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징계를 해라 이러면 경징계를 하고 경징계를 해라 하면은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고 예. 제도 개선을 해라 하면 제도 개선 안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스포츠 윤리센터가 좀 어렵게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여기에서의 조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한체육회 같은 관련 기관들을 이걸 우리의 권고나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조금 더 권한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포츠 윤리센터가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성폭행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폭행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심석희 선수 사건으로. 심석희 사건.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상욱 기자님 짧게 좀. 예. 일단 스포츠계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고 토의하고 해서 회장의 전행이나 아니면은 정치권에 줄대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예. 그다음에 좀 도덕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일단 디지털과 과학과 스포츠는 이게 마케팅 기업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데 나이가 70, 80 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의 개개인의 개성을 좀 억누르지 말고 특히 이제 빨래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예산이 내려가면 빨래 비용부터 먼저 마련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 그 아니에요? 얘기를 정소연 변호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상욱 기자, 정소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